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카푸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질문을 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업용 자동차가 욕먹는 이유. 일단 욕먹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영업용 자동차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업용 자동차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 그게 뭐냐? 택시, 렌터카. 물론 렌터카는 이제 노란색 번호판 안 달고 있는데 뭐 화물차도 있고 건설 기계, 버스도 있고 또 여기서 하나 추가시키면 택배 차량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영업용 차량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1번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이제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영업용 자동차를 싫어하고, 반면에 영업용 넘버를 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반 자동차를 싫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뭔가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운전자라고 쳤을 경우 보통 일반 운전자가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죠. 그에 비해 영업용 자동차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흰색 번호판. 흰색 번호판의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왜 영업용 자동차를 싫어하고 욕을 먹을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위협운전. 위협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대표적으로 택시. 택시가 많이 합니다. 택시나 렌터카가 많이 하죠. 주로 이제 불법 유턴, 과속, 그리고 깜빡이 안 켜고 이제 차선 바꾸는 칼치기. 보통 다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요 중에 요게 많이 하죠. 특히 택시가 불법 유턴하는 거, 과속하는 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잘 가다가 이 유턴 노선이 아닌데 갑자기 유턴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경우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직도 일부의 택시 기사분들 보면 그 갑자기 유턴하는 경우 있어요. 갑자기 이제 달리다가 그 목적지 됐잖아요. 그럼 갑자기 유턴을 해버려. 유턴 지역이 아닌데. 그래서 좀 박을 뻔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아니면 택시 차량이 뭔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것도 좀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이제 뭐 칼치기 같은 거 한다든지. 근데 이건 뭐 일반 차량도 하는 거긴 합니다. 일반 자동차 운전자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이 택시 같은 경우 이미지가 안 좋죠. 도로상에서. 뭐 모든 택시가 다 뭐 이런 위험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다른 차량보다. 우리 저 카푸어니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버스 운전하면서 택시 기사분들은 갑자기 사이사이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버스 승강장도 있는데 택시 승강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이제 승강장으로 갈 경우 택시가 중간에 사이에 끼어드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요거 불법 주정차.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인데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손님 태우려고 깜빡이 켜놓고 차선을 물고 있는 거. 이거 많이 보이죠? 이것 때문에 욕먹어요. 예를 들어 이건 화물차의 경우가 있고 택시의 경우가 있습니다. 화물차로 운전할 경우 화물차가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덩치가 커가지고 일반 주차지역에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깐 주차해 놓으면 이제 가게나 이제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물차 기사분들이 차를 계속 돌려요. 공유전을 많이 해요. 하차지에 왔다. 그러니까 뭐 화물 운전하면서 하차지에 왔는데 짐을 바로 실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화물차 기사 내역상에서 뭐냐면 짐을 바로 실어주면 모르겠는데 짐을 안 싣고 참 기다리라고 하거든. 근데 기다리라 하고 이제 잠깐 세워놓으면 거기 사시는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요. 왜 민원을 넣냐? 뭐 시야를 가린다. 아니 저렇게 하면 위험하다 해가지고 민원 받으면 이제 또 구청에서 와가지고 차 빼라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과태료 이제 끊는다거나. 그래서 세워놨다 민원 듣잖아. 그럼 바로 차를 돌려요. 한 바퀴 돌려서 몇 바퀴 돌려서 단속 차량가 없으면 다시 세워놓고 그래요. 아니면 이제 화물차 기사분들 애로사항이 하나가 뭐냐 하면 밥 먹을 때 일반 음식점 못 들어가요. 일반 음식점 못 들어가. 왜냐? 차가 크니까 일반 주차를 댈 수가 없어요. 갓길에 대놓으면 또 차선을 무리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이 또 욕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화물차 기사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서 못 먹어요. 일반 시내 음식점 못 갑니다. 밥을 건너뛰죠. 이런 것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이 이런 게 좀 많을 거예요. 애로사항이. 일반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싶어도 차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거야. 택시는 뭐냐 하면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차선을 물리고 정차하는 경우 많죠. 사실 이게 좀 꼴보기 싫어요. 영업장치 얘기하다 보니까 택시가 많이 나오는데 택시가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택시가 보면 승객 태우겠다 목 좋은데 비상 깜빡이 켜놓고 돼 있는 경우 진짜 많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많이 볼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차선 물려가지고 운전하기 쉽지 않고 버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막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승강장에 내려야 되는데 택시가 거기 길막을 하고 있어요. 승객 태우겠다고. 이건 정말 많이 있어. 사실 이것 때문에 욕을 먹거든요. 택시분들이. 손님 태우겠다고. 서울 같은 데 그런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 택시 태우려고 줄 서 있잖아요. 쫙 줄 서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버스도 서지 못하고 일반 차량을 갖다 대지도 못해. 내려주지도 못해요. 자기들 길막을 하고 안 빼주다 보니까. 그럼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손님 태우기 좋으니까 우리 이 자리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택시 임의가 정말 안 좋거든요. 이거 아실 거야, 아마 여러분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버스나 화물차의 경우 속도도 느린데 주변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버스나 화물차는 이제 뭐 시내 지용을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고속을 내기가 어려워요. 속도가 느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가고 있으면 짱나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앞에 교통상황이 어떤지 볼 수가 없어. 거기다 또 화물차나 버스는 세게 밟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버스 같은 경우에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화물차 같은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고속버스에서도 여러분 느리게 가죠. 네,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도 리미트 걸려 있거든요. 80인가 90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속도가 안 나요. 물론 불법으로 편법으로 풀어버리는 케이스도 있는데 요즘 웬만한 차는 다 이제 속도 리미트 걸려 있어가지고 특정 속도 이상 못 갑니다. 그래서 시야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뭐 추월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좀 애로 사항이 많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네 번째는 화물차 버스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게 애로사항이 뭐냐면 일반 승용차끼리 이제 사고 나는 거하고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사고 나는 거 스킬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내에서 절대 버스 박으시면 안 됩니다.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박으면 버스의 승객들까지 피해를 입어요. 그럼 그분들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버스 기사 혼자 합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 그 승객들까지 고스란히 내가 다 합의를 해줘야 돼요. 피해액을 다 변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추월했다가 버스 박아서 버스가 만약에 뭐 박아가지고 추돌해가지고 뭐 전봇대를 박았다 하면 기사뿐만 아니라 다 다치는 거예요. 다 넘어지겠죠. 여러분. 특히 버스는 다치기 더 쉬워요. 왜냐하면 버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전벨트 같은 게 없잖아요. 손잡이 잡고 의지하는데 아무리 손잡이 잡고 있어도 뭐 급정 간다거나 박아버리면 그 관성에 의해서 사람들 그 손잡이 잡고 다 놓쳐가 다 넘어갑니다. 이거. 그럼 다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고 나잖아요. 일반 차 대 차로 사고 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리고 큰 차들이 사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차들이 계속 박아서 연쇄 추돌 사고 같은 것도 날 수 있고 피해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골로 갈 수 있어요. 화물차도 박아버리면 화물차에 싣고 있는 그런 적재물 있잖아요. 만약에 화물차가 뭐 고의로 했다, 뭐 과실이 높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운전을 못해가지고 화물차를 박게 만들었다. 그래서 화물차에 있는 뭐 짐 싣고 있는 게 다 날아갔다. 그러면 복구하기 힘듭니다. 보통 화물에 짐 싣고 있는 게 억 단위에요, 억 단위. 억 단위입니다. 그거 싣고 있어가 다 엎어졌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거 다 물어줄 수 있어요? 차값보다 본인이 차고 있는 타보다 한 10배는 넘어갈 텐데. 그리고 화물차가 보통 이제 사고 나가지고 쓰러지잖아. 그러면 고속도로에선 대형 추돌로 많이 이어져. 대형 추돌 같은 걸로.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화물차에서 뭐 박아가지고 막 화물차가 휘청거려서 넘어졌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도 계속 박아요. 그래가지고 화재까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사고 원인을 유발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캐내다 보면, 만약 화물차가 만약 과실해서 모르겠는데, 일반 자동차 칼치게 해가지고 화물차가 그걸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박아서 넘어지면, 그러면 그 사고 유발한 사람한테 책임이 다 가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 피해액이나 이제 변상을 다 할 수 있냐? 못 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화물차나 버스가 뭐 졸음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뭐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아니면 이제 좀 불법 운전하다가 과속하다가 사고 유발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영업용 넘버를 다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불편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 운전자는 영업용 넘버 차량을 싫어하고,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은 일반 차량을 싫어하고, 뭐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서로가 웬만하면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위험 운전하지 않고 정해진 속도대로 가는 것. 아무튼 각자 안전운전하고 웬만하면 서로 간에 피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